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척추 협착증은 디스크보다는 조금 더 나이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의 부모님이 좀 척추 협착증 때문에 고생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협착증은 우리 척추뼈 뒤쪽에 신경 뒤쪽에 원래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척추뼈하고 뼈를 이어주는 황색인대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황색인대는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왼쪽은 이제 앞에 우리가 봤던 디스크, 신경, 황색인대가 정상적으로 신경 뒤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두꺼워지면서 뒤에서 신경을 누르고, 이때 보통 디스크도 같이 좀 볼록 나와서 신경을 360도 목 조르는 것처럼 눌리게 됩니다. 앞에서 디스크, 뒤에서 황색인대가 누르니까 마치 모래시계에 허리가 잘록해지는 부분처럼 눌리고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척추 협착증의 원인은 모든 병의 근원, 노화, 나이가 들면은 손가락도 무릎도 관절염이 생기면서 두꺼워지듯이 황색인대도 두꺼워집니다. 두 번째로 허리를 숙이거나 삐끗하면서 뒤에 황색인대가 찢어져요. 다치면은 상처 조직이 자라들어가서 아물게 되는데, 우리 흉터 보면은 피부에서 약간 볼록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처도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몸은 불안정해진 부분이 있으면은 자가적으로 안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뼈가 부러지면은 골진이 생겨서 뼈를 안정화시키듯이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척추 쪽에서는 앞쪽에 디스크가 약해지면서 척추뼈를 못 잡아주고 흔들흔들 거리니까 걔를 뒤에서 이제 황색인대가 열일한다고 자기가 두꺼워져서 안정성을 주겠어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경을 누르는 거죠. 이게 척추 협착증입니다. 다리 저림 증상, 아까 전장의 허리 디스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저림 증상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따갑고 저리고 뻗치고. 근데 이제 디스크하고 명확하게 다른 협착증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걸을 때 걷다가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잉이라고도 하고요. 30분 걷는데 5번 정도 쉬었다 걸어야 돼 라든지, 5분 걸으면은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서 쪼그리고 앉았다가 다시 걸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허리 디스크하고 이제 많이 같이 병들이 많기 때문에 차이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디스크는 앞에 배웠던 것처럼 섬유륜이 찢어지고 수액이 비집고 나와서 뒤에 신경을 누르는 앞쪽에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다라 치면은, 협착증은 왼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360도 앞에 디스크도 나와요. 디스크도 나오고 뒤에서 뼈도 자라고 황색인대도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목 조르는 게 이제 협착증입니다. 여기 이제 디스크 아시겠죠? 튀어나와서 신경 누르는 거. 근데 이제 어느 병원을 가면은 난 MRI 똑같은 거 가져갔는데 당신은 협착증입니다. 당신은 디스크입니다. 이제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 협착증, 이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신경을 황색인대가 누르는 부분이 좀 더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요. 요 두 번째 사진도 협착증이거든요. 근데 디스크가 더 많이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설명이 다를 수는 있다. 첫 번째 사진의 정상 MRI는 두 번째가 이 디스크가 있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협착증이 이렇게 됐고, 보통 이제 디스크는 한쪽으로 튀어나오고 협착증은 퇴행성 병변이니까 양측이 신경을 눌러서 양다리가 저림이 보통의 증상인데, 항상 그게 맞느냐? 디스크도 가운데로 크게 튀어나오면은 양다리가 한꺼번에 저릴 수가 있고요. 협착증도 한쪽이 더 심하게 신경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증상적으로 봤을 때는 디스크는 갑자기 터져 나오니까 삐끗하고 아픈 젊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협착증은 연세가 드시고 서서히 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디스크가 아까 숙이는 게 힘들다고 하고 앉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심한 사람들은 진료실에 들어와서 앉으세요 하면은 저는 서 있는 게 편해요. 못 앉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목 디스크도요, 심한 환자는 팔을 들고 와요. 머리에다 이렇게 팔을 못 내려요. 이런 증상들이 있고, 협착증은 오히려 서 있는 게 힘드셔서 앉으려고 합니다. 협착증은 디스크하고 다르게 숙이면은 더 편안해져요. 이유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허리를 필 때 척추뼈들이 서로 황색인대를 눌러서 신경을 더 누릅니다. 근데 이제 숙이면은 그 황색인대들이 늘어나면서 신경 눌림이 덜해져요. 그래서 허리를 피고는 못 걸으시는 분들이 지팡이, 유모차, 보행기 같은 거 밀고는 어느 정도 더 잘 걸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사를 올라갈 때 허리가 숙여지거든요. 평지 걷는 것보다 경사가 더 편하다는 분들도 협착증 환자분들한테 있습니다. 협착증이나 디스크 환자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나 이렇게 다리가 저리고 힘든데 걸어야 되냐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뭘 잡고 밀고라도 더 걸으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아파서 포기해버리면은 근육이 말라서 그 다음이 안 돼요. 뭐 심장병도 생기고 욕창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처음에 극심통이 좀 가라앉으면은 많이 걸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거에서 협착증 환자들은 보행기 지팡이를 짚고라도 그냥 걸으면 5분 걸으면은 보행기 잡고 30분 걸으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거 외에 하기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는 실내 자전거 타기,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전거 돌리는 운동도 하지 강화 운동이 좋습니다. 척추 협착증 스트레칭은 아무래도 다리 저림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구부리는 운동들을 좀 더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여러 근육들이 더 강직되고 스트레칭을 안 하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좀 더 교육을 합니다. 누워서 한 다리 당기기, 이게 힘들면은 무릎 앞이 아니라 허벅지 뒤에다가 놓고 당겨도 되고요. 양 무릎을 잡고 당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앉아있을 때 다리가 저리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잠시 숙여주는 운동, 발목을 잡아도 되고 땅바닥에 손을 대고 하는 운동을 좀 하시라고 그러고, 걷다가 다리가 저려오면은 뭐 주저앉아서 쉬는 거, 벤치에 앉는 것도 괜찮은데 저런 식으로 스트레칭도 한번 해서 허리를 조금 더 유연하게 스트레칭을 하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코어 강화도 같이 해야죠.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 허리 디스크 환자들 하는 운동들보다는 조금 더 정적인 운동을 가르쳐 드립니다. 요가나 뭐 필라테스에서 많이 하는 운동인데요. 소고양이 자세라는 거고, 테이블 자세를 취한 다음에 하늘을 보고 허리를 전반을 만들어줬다가 등을 고양이처럼 동그랗게 말면서 배꼽을 보는 운동입니다. 코어 강화 운동에 좋고요. 더 정적인 운동입니다. 골반 기울이기라고 좀 이렇게 그림만으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누웠을 때 보통 누우면 등이 살짝 뜨잖아요. 이걸 갖다가 배꼽을 바닥으로 최대한 당겨서 등을 최대한 밀착을 시킨다. 여러 면이 최대한 넓은 면적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고, 이 운동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보려면은 갈비뼈하고 골반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이게 좀 줄어드는지 이렇게 보는 골반 기울이기를 이제 호흡과 같이 해주면은 좋은 운동입니다.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으로 이제 누워서 이제 무릎 세우고 양옆으로 돌렸다가 돌리는 운동, 다리를 펴고 해도 되고요. 앞에 배웠던 데드버거 운동 정도까지 버드독 운동 하실 수 있으면 더 하시라고 하고, 가장 아까 좋다고 했던 브릿지 운동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벌써 척추 협착증이 끝났습니다. 아마 들으시고 이제 제가 이거 이어서 이제 디스크하고 협착증 치료를 말씀드릴 거긴 한데,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협착증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한번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해서 아프면은 아까 제가 협착증도 단순히 협착증만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디스크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숙이면은 더 저려요. 그러면 난 디스크가 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 책에 써있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협착 디스크는 허리는 숙이지 말랐는데 협착증은 좀 숙여도 돼? 뭐 이게 내가 과연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스트릭트하게 허리는 무조건 숙이지 마. 사실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나 우리 뭐 20살짜리 친구들이 허리 숙이고 뭐 데드리프트 많이 들고 한다고 허리에 무리 안 생기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내가 허리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하루에 일어나서 기껏해야 10번 미만으로 아침에 한 번씩 하는 거 정도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나 좀 운동을 좀 우리가 세밀하게 받아야 되는데 운동을 하고 그게 저림이 생긴다. 아까 지금 말한 숙이는 동작에서 하면은 디스크에 무리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동작이든지 좀 편한 동작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좀 포기 안 하는 거는 걷는 거. 저려도 가급적 약 먹고 주사 맞고 심지어는 수술까지 해서라도 무조건 30분은 걸을 수 있게끔 하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그거 외에 이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들은 운동할 때 찌르는 통증이 느껴지면은 그 자세가 너무 과하거나 무게가 무겁거나 뭐 이런 걸로 보면 되고, 그 외에 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맞지 않는 운동이 아닙니다.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처럼 나쁜 운동은 없다. 윗몸 일으키기도 어느 정도는 내가 좋은 자세로 적정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좀 잘라가는 이유가요. 같이 이어서 가면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아까 전 이제 협착증 디스크 운동 막 비슷하게 섞여 있고 그런데 치료도 같이 막 하면 지금 협착증 치료 말씀하는 건가 아니면 디스크 얘기하는 건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디스크 협착증 같이 묶음그려서 치료가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